지난번 세계의 범죄 조직 편에서는 일본의 야쿠자에 대해 다뤘습니다. 하지만 야쿠자가 점점 저물면서 새로운 범죄 집단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을 바로 한구레라고 부릅니다. 오늘 소개할 세계의 범죄 조직은 바로 한구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1년) 일본에서 폭력단 처벌법이 생기자 야쿠자들의 입지는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하위 조직만 처벌하는 소위 꼬리 자르기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됐는데요. 게다가 2011년에는 더 강력한 조례안인 폭력단 배제법 법안이 발안되며 야쿠자와 관련이 있거나 한 번이라도 몸담았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실상 매장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야쿠자들의 입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고 신규 조직원들의 유입이 감소되다 보니 야쿠자들도 고령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내놓고 활동을 하다가는 바로 줄줄이 엮어들어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활동의 범위까지도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야쿠자나 혹은 그 하부 조직이 아니라 그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맡기는 행태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범죄적 아웃소싱을 실행한 것인데요. 이 야쿠자들과 조직들이 필요한 일을 대신하기 위해 생겨난 점조직 집단들을 한구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구레라는 단어는 반그레이라는 단어가 변형되어 만들어진 신조어로 알려졌습니다. 야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닌 우리나라 말로 속칭 반달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들은 조직도 아닌데다가 평소엔 생업이나 일을 다니다가 야쿠자에게서 일거리가 들어오면 잠깐 모이는 점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더라도 수사가 어렵고 붙잡게 되더라도 야쿠자 조직과의 연관성이나 상위 집단과 엮기가 쉽지 않다는 범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맡기는 야쿠자들에게 꽤나 유용하다고 합니다. 한구레들은 평균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까지로 전성기 시절의 야쿠자 조직들이 조직 내에서 운용했던 조직원들의 연령대와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딱히 정해진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한구레 조직이 접근해서 일을 소개시켜주거나 평소에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본격적으로 처리할 일이 생기면 이들에게 일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 그냥 친한 사이에 부탁하는 일 정도로 여겨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묶이게 됩니다. 더욱이 한구레에게 일을 부탁받는 10대들은 대다수 촉법 소년들이어서 검거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비교적 가벼운 벌을 받고 끝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구레들이 나서서 야쿠자들에게 대항해 세력을 넓히거나 오히려 야쿠자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단순한 범죄 하청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구레 집단의 주축이 되는 이들 중에는 일본의 폭주족 세력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까지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한구레 집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관동연합이라고 불리는 집단입니다. 관동연합은 원래 폭주족으로 시작한 집단인데요. 다른 여러 한구레 집단들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관동연합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미타테 시니치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관동연합의 폭주족 시절 리더이며 폭주족 활동 당시엔 상당히 잔인했다고 하는데요. 상대 조직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납치해 고문을 한다거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다는 협박을 통해 엄청난 돈을 뜯어냈던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불법적, 합법적 행위를 넘나들며 상당한 재산까지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의 인사들과 고급 유람선 위에서 파티까지 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상대 조직 일파를 습격한 사건으로 수배자가 된 상태입니다. 필리핀 등지에서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카네무라 타케히로입니다. 그는 제1한국인 출신으로서 한국 이름은 김강홍입니다. 신주쿠 잭스라는 이름의 불량배 집단에서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대단히 발달됐다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엄청난 근육을 자랑합니다. 출신이다 보니 신체적인 힘에 상당히 집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가 근육질인 몸과는 다르게 키가 상당히 작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상 다른 조직원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키가 작아 보이는 편인데요. 일각에서는 그의 키가 150cm도 안 되는 꽤 작은 키였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말한 미타테 시니치는 김강홍을 꽤나 아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김강홍의 사업 수완이 아주 좋았던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김강홍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상대 한굴의 조직들에게 급습을 당합니다. 야구 배트를 든 조직원들이 그를 습격해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앞서 말한 미타테 시니치가 크게 분노하게 되어 복수를 계획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상대 조직에 공격을 했다가 수배자 신세에 처해지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관동연합은 불법 집단이다 보니 자연스레 폭력적 수준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이 타니야마 히데유키라는 남자는 싸움 실력이 실제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고등학교 시절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의 남자가 바로 타니야마 히데유키인데요.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엄청나게 매진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미 170kg가 넘는 벤치프레스를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타니야마 히데유키가 후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싸움 실력에 겁을 먹은 김강홍이 상당히 깍듯하게 대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일화로는 군기를 잡으려던 김강홍이 싸움을 좀 한다는 자신의 후배를 보내서 타니야마 히데유키를 제압하려 했으나 그 후배는 주먹 단 2방에 쓰러졌다고 하네요. 현재 타니야마는 관동연합에서 탈퇴하고 한 사이비 종교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김강홍의 장례식 때 복수는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미타테 시니치에게 쓴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후원을 받아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과거가 알려져서인지는 몰라도 의원이 되지 못한 채 낙선됐다고 합니다. 미타테 시니치 다음으로 잔혹했던 것으로 마츠시마 크로스라는 인물이 유명합니다. 그는 미타테 시니치가 관동연합의 총장이던 시절 부총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상대 폭주족 조직원들을 납치한 뒤 고문하고 그들을 협박해 돈을 뜯는 아이디어는 총장이었던 미타테 시니치보다도 이 남자가 주도적으로 냈던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불법 성인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차려서 상당히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고 유명세를 통해 아예 합법적 성인물 감독이 된 뒤 현재는 음악 프로듀서, 밴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인 점은 바로 그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기고 게다가 자서전까지 만들어 출판하며 과거를 미화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에 사람들이 불만을 내밀자 그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면 되니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외국인처럼 보이는 이 남자는 바로 이토 리온이라는 조직원입니다. 이국적인 외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호녀라 출생입니다. 흑인 혼혈 출신이다 보니 체구가 상당히 큰 편이며 몸이 통뼈라서 싸움을 할 때는 가장 앞서서 나서기도 했었던 조직의 무력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시도 상대 조직원들로부터 야구 방망이 습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들고 있던 방망이를 뺏어 들고 싸워서 급습을 이겨내기도 하는 등 싸움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불량배 생활을 했는데요. 관동연합이 상대 폭주족을 습격했던 일에 앞서 말한 마츠시마 크로스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3년생으로 사건 당시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사진이 흐릿하지만 초등학생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는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 그냥 마음을 잡고 선수로 나갔었다면 프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축구에 대한 재능도 뛰어났었다고 합니다. 이후 관동연합이 사실상 해체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인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의 산하 조직으로 들어갔지만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쫓겨났다고 합니다. 책을 든 채 포즈를 잡고 있는 이 남자 역시도 관동연합의 조직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시모토 타이치이며 관동연합의 주요 조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친척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대부분 야쿠자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 역시도 미성년자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소년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도요볼 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도요볼 사건은 일반 학생을 상대 조직원으로 오인해 여러 명이 습격해 야구 방망이로 구타했다가 결국 폭행당한 학생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동연합이 세력을 손에 쥐게 된 이유로는 연예인 기획사, 광고 대행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의 임원을 지내기도 하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 가부키 배우를 폭행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배우 이치카와 에비조 폭행 사건입니다.
2010년 11월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일본의 유명 가부키 배우였던 이치카와 에비조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이시모토 타이치와 그 일행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다른 관동연합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이시모토의 옆자리에 가서 이시모토에게 자신이 따르는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며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등 주사를 부리다가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이토 리온과 주변의 관동연합 조직원들이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여러 명에게 얻어맞아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바로 실려갔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일본의 여론은 누가 봐도 이치카와 에비조가 먼저 잘못을 한 것이며 사건 내용과 그가 저질렀던 행패를 보면 맞아도 싸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그를 폭행하던 다른 조직원들을 말리는 데 앞장선 이시모토 타이치의 모습이 알려지게 되어 역으로 그가 유명세를 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여러 언론이나 매체와 그 당시 상황을 인터뷰하며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신의 과거를 자서전으로 써내서 드라마화 시킬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드라마화를 앞두고 그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부동산 사기를 비롯한 4가지 이상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혐의는 바로 살인 혐의였습니다. 앞서 말한 김강홍의 사망에 보복하기 위해 미타테 시니치가 주범으로 지목한 조직원에게 보복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롯봉기 습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당시 클럽 근처에 있던 CCTV에 방망이를 들고 다른 조직원들과 클럽을 습격하러 가는 이시모토 타이치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습격 사건은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이 인물이 본인인지 입증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특이하게도 방망이를 이용해 폭행했기 때문에 목숨을 뺏을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는 일단 기소만 된 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직원들은 꼼짝없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모두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등 철창 신세를 지게 됐고 이시모토 역시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 다른 혐의로 결국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직원들이 대부분 붙잡히게 되어 관동연합은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미타테 시니치는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도 해외에서 도피 중이라고 합니다. 이 관동연합 외에도 유명한 한 구레 조직으로는 중국 출신 계열의 조직원들이 대부분인 노라곤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데요. 일본어로는 도라곤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단순히 야쿠자만이 아니라 중국의 범죄 조직인 삼합회와도 인연을 맺고 있던 꽤나 국제적인 한 구레 조직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들의 위협에 주목해서 일부 조직원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야쿠자보다도 현재는 한 구레 조직들이 일본 사회에서 훨씬 위협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나 매체들에서는 이들을 다루며 주요한 폭력단의 모습으로 등장시키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만화인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는 특정 에피소드에서 한 구레들이 등장하기도 하며 왜 야쿠자 밑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대사를 하기도 하는 등 한 구레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일본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촉법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요즘은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한 구레의 모습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하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범죄 조직 한 구레 편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